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배우 조진웅의 과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연예 매체의 폭로, 소년법 기록 유출 의혹, 그리고 제보자가 당시 공범일 수도 있다는 주장까지 누가 어디까지 선을 넘은 건지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사건이 연예계 스캔들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소년범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시험대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먼저 사건의 흐름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최근 연예 매체 디스패치는 배우 조진웅이 고등학교 2학년이던 시절 강도 강간 혐의와 차량 절도 등에 연루돼 소년 보호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단순한 비행 수준이 아니라 꽤 중한 범죄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 내용은 제보를 통해 취재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보도가 나간 뒤 조진웅은 자신의 과거를 인정하면서도 더 이상 연기를 할 명분이 없다는 취지로 사실상 은퇴를 시사했죠. 그런데 여기서 사건이 한 번 더 꼬입니다. 이 기록이 소년보호 사건 기록이라는 점 때문인데요. 소년보호 사건은 어른의 형사재판과 달리 심리 자체가 비공개, 기록 열람도 소년부 판사 허가가 있어야만 가능하고 관계기관은 재판 수사, 군사 목적이 아닌 어떤 조회에도 응하면 안 됩니다. 그럼 디스패치는 이 비공개 기록을 어떻게 알게 된 걸까요? 여기서부터 오늘의 핵심이 시작됩니다. 현직 변호사들은 이 지점을 강하게 의심합니다. 자신의 사건이 아닌 경우 사건 기록 조회가 불가능하다. 뉴스 1TV에 출연한 송정빈 변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년법 제70조에 따르면 소년 보호 사건과 관련된 기관은 재판 수사, 군사 목적이 아니면 어떤 조회에도 응해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사건에 직접 연루된 사람 혹은 내부에서 불법 유출한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구체적인 내용과 사건 번호까지 알기 힘들다는 거죠. 송 변호사는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사건과 관련 있는 당사자들이 사건 번호를 알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시 조진웅과 함께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이들 중 한 명이 언론에 제보했을 가능성에 설득력이 있다. 즉, 당시 일진무리 혹은 공범 중 누군가가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이 정보를 꺼내들고 언론사에 폭로 카드로 제시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 이건 어디까지나 합리적 의심 수준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정보가 밖으로 나온 과정 자체가 법적으로 매우 민감한 영역이라는 점이죠. 이제 법적인 쟁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년법 제70조 핵심만 딱 짚으면 이렇습니다. 소년 보호 사건과 관련 있는 기관은 재판 수사,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에 그 사건 내용에 관한 어떤 조회에도 응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여기서 첫 번째 질문. 만약 법원이나 관계기관 내부에서 기록이 유출됐다면 그 기관 사람은 직접적인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언론사가 이 기록을 적극적으로 요청 압박해서 받아냈다면 변호사 김경호는 디스패치 기자들이 관련 기록을 요청했고 가정법원 담당 공무원이 이에 응해 기록을 유출했다면 기자는 교사범, 공무원은 정범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김 변호사는 디스패치 기자 2명을 소년법 제70조 위반 혐의로 국민신문고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수신제는 서울경찰청장 귀중이라고 적혀 있다고 하죠. 여기에 더해 또 하나의 논점. 디스패치 보도에는 조진웅은 고등학교 2학년 때 형사 재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는 표현이 있었는데 김 변호사는 형사 처분과 소년 보호 처분은 전혀 다르다며 허위 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까지 추가 고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정리하면 지금 이 사건은 소년법 위반 가능성, 명예훼손 및 허위 사실 논란, 두 갈래에서 동시에 수사와 법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더 뜨거운 이유는 단지 유명 배우의 과거 폭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가치관이 정면 충돌하는 지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년법은 죄를 덮어주는 방패가 아니라 낙인 없이 사회로 복귀하도록 돕는 장치다. 30년 전 고등학생의 과오를 다시 끌어올려 대중 앞에 세우는 게 과연 필요한 알 권리냐. 실제로 김경호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유명 배우의 과거 폭로가 아니라 상업적 관음증이 법치주의를 조롱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평생 잊기 힘든 사건인데 가해자가 대중의 사랑을 받는 배우가 되는 게 옳은가? 공인이 된 이상 과거 범죄도 검증 대상 아닌가? 다시 말해 교화와 재기마라는 소년법의 취지와
앞뒤의 도덕적 책임과 국민의 알 권리만과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은 누가 선한 사람이고 누가 악한 사람인지 단정짓기 위한 게 아닙니다. 소년 시절의 중대한 범죄, 그 이후 수십 년간의 삶, 그리고 뒤늦게 드러난 비공개 기록.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어디까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소년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할까요? 그 법을 뚫고 나온 폭로, 과연 정당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한 줄이 아니라 길게 써주셔도 좋습니다. 댓글창에서 서로 공격하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를 함께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이 사건의 후속 내용과 법적 판단 나오는 대로 정리해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슬 기자였습니다.